오늘 참여 기자들 여러분들 첫 방송에서도 저기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방송 내가 보면서 이분은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말할 때마다 촉새 수다쟁이. 자, 돌고 돌아서 사회부 캡을 맡고 있는 이지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원 전북취재본부 사회부 기자 이지선입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해맑은 미소 엄승현 기자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제 엄승현 기자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희 첫 회에서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다. 사실 비판을 많이 받은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저는 딱 봤더니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그래서 저 개인톡으로는 미소천사 엄 기자 항상 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싱글이라는 거 이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일보 정치부 엄승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저기 첫 그 방영물에 대한 반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반응이 처음 주제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전북 최근 민주당 당원 원서가 입당 원서가 접수됐다는 그 사건을 조명을 했죠. 누구에게 자원봉사했나 이런 내용을 했는데 첫 번째 방영물에 대한 평가는 이 기자 좀 어때요? 일단은 대체로 괜찮았다. 사실 좀 그 혹평을 좀 받을 줄 알고 저는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자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다들 저한테 그 링크를 보내면서 유진희 기자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링크를 저한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했는데 대체로 재밌게 잘 봤다. 그렇죠. 조회수도 꽤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로컬 또 지역의 또 오리지널 또 이 컨텐츠로서 사실은 저는 보람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엄 기자는 좀 어때요? 저도 이제 그분의 성대모사 이후에 그 밤길을 많이 조심했던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무탈하게 제 2화까지는 달려왔고 주변에서도 아무래도 친구들이 특히나 보고는 평소에 엄승현보다는 좀 덜 까불었다. 평소에 엄승현은 기자 같지 않은 모습인데 너무 진중한 모습을 해서 아쉽다. 라고 해서 2화를 촬영하게 되면 더 까불고 하는데 이제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좋은 컨텐츠가 열심히 했다는 엄 기자는 사실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혼자만 살 빼고 왔더라고요. 치사하게. 4kg 뺐습니다. 4kg. 그러니까요. 점점 변하는 모습 사실. 저도 그 영상 보고 사실 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화면을 보니까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얼굴이 막 이렇게 달덩이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 헬스장을 끊었거든요. 근데 엄 기자고 이 기자에 대한 호평이 제가 듣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문, 방송, 통신이라는 이게 그렇네요. 세계 성격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좀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그리고 좀 기자들이 뒷얘기를 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 진지하게 좀 가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치중진담 이제 치중진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먼저 저희들이 듣고 가겠습니다. 출발! 우린 안 나와요. 뭔 노래 나오냐? 전국 노래자랑이구나. 전국 노래자랑의 MC 진행자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구죠? 김신영 씨로 바뀌었죠. 김신영 씨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송혜 선생님의 좀 뒤를 이어서 전국 노래자랑의 부흥을 좀 제2의 부흥 전성기를 좀 누리겠다 이런 건데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또 조용히 전국 기사자랑이라는 또 저희가 주제로 혼자 먼저 쓴 기사. 소위 말해서 저희가 좀 나쁘끄럽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흔히들 단독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기사자랑은 저희들이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단독이라든가 의미 있는 기사를 좀 짚어보자 해서 이 노래를 좀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전국 기사자랑은 제 겁니다.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입니다.
어제 저녁 이곳 마늘밭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김치통에 담긴 뭉칫돈 3억 원과 10억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묻어둔 돈 가운데 최근 7억 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씨가 밭에서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안모 씨를 의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참다 못한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까만 저기로 저기 비닐로 해갖고 테이핑이 돼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발견했던 거죠. 이제 뜯어보니까 돈이 나왔던 거죠. 이제 이건다가 이제 흩어져서 수리를 한번 해봤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발견한 거죠. 경찰 수사 결과 밭주인 이 씨는 지난해 6월 도박 개장죄로 수감 중인 처남으로부터 모두 27억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14억 원의 행방을 찾는 한편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면 모두 압수할 방침입니다. 방금 제가 볼 때는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놀라가지고. 그렇죠. 저 돈다발이 뭐냐, 저 5만 원권이 뭐냐. 그렇죠. 튀어나왔냐. 저게 바로 110억, 정확히 말하면 112억 원이 묻혀 있거나 발견된 김제 마늘밭 사건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최초 보도한 기자예요. 제가. 박수 일단 처음 되는 건가요? 못 믿는 분이 있던데 제가 이거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누가 먼저 보도했냐 했더니 유진이는 아닐 걸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 어떤 누구예요? 자, 요건 반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네, 두고 보자.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의 기사를 또 KBS 좋은 종이로 KBS 좋은 종이로 제가 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110억이 사실은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제가 그 전에 방송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집에 안 들어갔다. 네, 그 음주 상태에서 한 통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 기자, 김제의 한 밭에서 돈 뭉치가 발견됐다는 소리가 있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돈 뭉치 발견됐으면 제가 뭐 돈 뭉치 발견됐으면 한 200만 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3억이 나왔다. 시골 마을의 밭에서. 네. 근데 이제 과도한 이제 음주 상태에서 기사를 이제 이 종합 좀 기사를 조금 써놓고 나서 좀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 새벽에 난리가 난 거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24억, 27억 계속 돈다발이 이제 발견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 파서 돈 나왔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네네.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그때는 사실은 최초 보도, 최초 기사 쓴다는 거 사실 알지도 뭐 그 느낄 수도 없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게 말씀드리면 현장까지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직접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막 그 굴착기를 통해서 막 팔 때. 그때는 이제 폴리스 라인도 이제 워낙 이제 경찰분들도 경황이 없으니까 폴리스 라인을 쳐놨는데 그 살인의 추억인가 영화처럼 막 기자들이 막 들어가도 너무 경황이 없는 거예요. 돈이 왜 그러냐면 적당히 나와야지. 그래서 좀 주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대리비라도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5만 원권의 어떤 그 범죄화, 탈세, 그 다음에 이게 은닉자금 뭐 이런 걸로 되는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우리 저기 이 기자하고 엄 기자는 사실 이런 기사 안 써봤죠?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네. 몇 년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되게 어렸을 때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유 기자님과 다르게 저희들은 좀 이렇게 MZ 쪽이어가지고 이 사건을 역사책에서 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MZ 세대의 첫 마중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튼 뭐 궁금한 게 없다고 하니까 자랑을 해주셔야죠. 그죠. 네, 이거 정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112억 원 발견된 김제 마늘밭 사건의 최초 보도자는 휘 기자다. 빠밤. 기사가 너무 세니까 사실은 그죠. 후배들이 이게 질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언제 100억 단위의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기자는 뭐 자산이 100억 넘잖아요. 그 정도 되죠. 네.
뻔뻔해. 공개된 것만. 공개된. 역시 은닉자산은 얘기 않고. 네네네. 저도 밭에 그렇죠. 묻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어디 밭인지 말씀 못. 그래서 사실 거기가 김제 금구였거든요. 네. 그곳이 명당이라고 소문났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삼촌도 전화 와가지고 여기 왔다 기받으러. 100억이 묻힌, 112억이 묻힌 땅에. 그때 당시에 김제 그 금구 그 터가 그 폭발력이 이제 제기사 때문에 난 건 아니고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관광하러 오신 분들도 제법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 기사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다음으로 좀 주제를 넘어가면 사건 하면 이거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거. 네. 뭐니 해도 사건 하면 실은 미제 살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전북 미제 사건을 추적한다라는 그 기획 시리즈를 우리 엄 기자가 자랑스럽게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단독이라기보다는 전북일보가 기자들이 다 의협해서 화합을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이제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저희 전북일보에서는 이제 장기 기획 기사로 그 기자 3명이서 전북에 있는 11개의 미제 사건을 다뤄보자라고 해서 접근하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그 미제 사건 목록을 좀 띄워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네네, 보이네, 보여. 예. 제 기사입니다. 네네네. 보니까 2000년부터? 그죠? 2011년 사건. 이게 전부 이제 좀 강력 범죄.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살인 사건의 미제 사건을 정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제 사건이 총 몇 건입니까? 저희 전북은 현재 11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건이고요. 그러면 뭐 11건 듣다 보면 저희들이 퇴근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2건 정도 좀 짚어주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직접 취재를 하면서도 자문도 많이 얻었던 기사 2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6년도에 발생한 그 군산 대한 IC 농수로 사건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2006년이면 입사하기 전이네요. 네. 이거는 현장에서 저도 못 들었습니다. 네. 이 건은 좀 궁금한데요. 네. 농수로. 이 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06년 9월 27일 이제 동이틀 무렵 군산시에서 대야면으로 가는 전주군산 도로 동군산 나들목 부근에서 이제 운전하던 차가 서 있는 차를 발견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 교통사고 난 것 같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에쿠스에 그 현재 멈춰 있던 차는 에쿠스였고요. 네네.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에쿠스에는 이제 피가 낭자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혈흔? 네, 혈흔이 이제 낭자하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수색을 했죠. 수색을 했는데 왜 운전석에 있어야 할 운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로부터 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여성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분이 숨진 채 그렇죠. 발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 뭐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냐 했는데 이제 보니까 흉기에 의해서 다량의 이제 상흔을 발견한 거죠. 사인도 과다출혈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당시 이 여성분께서 이제 누군가 이 여성을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를 하기 위해서 옮긴 걸로 추정을 하고 이제 타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분의 주변을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군산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채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손님과의 이런 다툼이 있나 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못했고 차에서 발견된 지문들도 대부분 이제 돌아가신 분의 지문이자 그렇다고 또 다른 지문이 있는데 그건 너무 뭉개져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 또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쵸,
그렇게 하기에는 입사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제 사건 이 사건을 좀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용을.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당시 상황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는 과거 이제 여러 기자님이 썼던 기사를 바탕으로 정보를 모집을 한 다음 그리고 그 당시 부검이가 연락이 닿을 경우 부검이도 찾아가고 또는 이 조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찰 자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법례심리학자한테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등 좀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그때 당시를 떠올리니까 얼굴이 굉장히 막 피곤함이 느껴지긴 하네요. 네. 그 다음 미제 사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미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유 기자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전주 공기총 피살 사건입니다. 2011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뭐 직접 기사를 좀 썼던 그렇죠. 것도 있고 취재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게 뭐 네. 전주 사건이죠? 그렇죠. 전주의 한 이제 원룸 우화동 한 빌라에서 남성 한 명이 이제 공기총에 맞고 열흘 정도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돌아가신 분 같은 게 보험 설계사였기 때문에 이런 금전 문제로 돌아가지 않았겠냐 했지만 이제 당시 소지품에서 다 그대로 있었던 점 그리고 이제 이 분이 맞으신 총이 5mm 납탄입니다. 그래서 공기총 5mm 납탄 같은 공기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공기총을 했는데 이 공기총은 당시 그 총포법상 따로 등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찾기가 어려워서 이제 사설 또는 사제 공기총이 아닐 거라는 이제 추측을 하면서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미제 사건도 많지만 이런 강력범죄 사건 자체는 그 현장에서 경찰들이 초기 뭐 증거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게 참 실타래를 잘 풀지 못하면 네. 그 미궁 속으로 빠지는 사건들이 많죠. 좀 안타깝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을 더 추적하시겠습니까? 저 이제 사실은 그 요즘에도 최근에도 이제 DNA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제 사건들이 많이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술도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함께 끊임없이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보를 해주심으로써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분들께서도 좀 이런 의심이 있거나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내가 아는 내용 같은데 하는 게 있다면은 꼭 이제 KBS든 이제 뉴스원이든 저희 전북일보로 제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보는 KBS죠. 제보는. 네, 뉴스원이죠. 전북일보죠. 네. 자, 두고 보자. 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써 있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인가요? 2003년도에 현직 경찰 피살 사건도 네. 있잖아요. 전주 네. 금암동에서 사실 그 백경사 피살 사건. 네네네. 그게 이제 부파출소장인가 그렇죠. 그러셨는데 이 파출소에서 뭐 숨지체 발견, 흉기에 찔려서 발견됐는데 그것을 제가 사실은 취재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네. 이게 과거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잠시 멈춰놨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로 엄 기자의 그 노력을 제가 이어받아서 현직 경찰 피살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새 컨텐츠인가요? 네? 새로운 컨텐츠인가요? 네, 한 2년 뒤에요. 자, 다음 영상,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실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짧게 보시고 이 대화 이어가도록 하죠. 전북 전주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다래끼 치료 때문이었는데 의료진은 이 초등학생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같은 시각 의원에 있던 19살 남성에게 놔야 할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겁니다. 안내를 12세 아이가 부모님이 잠깐 그 화장실에 간 사이에 좀 잘못 듣고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주사실에 방역당국은 해당 초등학생의 덩치가 커 의료진이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초등학생이 접종 전 의료진에게 눈이 아파서 왔다고 말한 만큼 접종 대상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오접종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사는 우리 이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 아 그렇죠. 예, 단독 보도였는데 사실 뭐 제가 이거를 단독 보도라고 썼습니까?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데스크들이 이제 이거 그 단독 아니냐. 그래갖고 뭐 단독 붙일 건 아닌 것 같다고 좀 그랬죠. 근데 양심적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본사에서 단독을 딱 달고 이제 내보내 주셨던 기사이고요. 네네. 사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저는 이거예요. 이제 제가 리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썼던 리드인데 전북 전주에서 눈 다래끼 치료를 위해 소아과를 찾은 초등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자, 이게 이제 제 그 리드인데 이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게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굉장히 막 센세이션하고 막 이때 이 초등학생이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학생이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 사고로 인해서. 그때는 막 그랬는데 지금 1년 딱 지났는데 1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기사야? 맞을 수도 있지.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당황스럽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백신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고 그렇죠.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도 많이 있었던 시기고 뭐 공공기관이 아예 문을 닫았 그렇죠.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셧다운까지 있었던 막 그런 때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들 똑같이 코로나를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단독이었던 또 이렇게 이슈가 됐던 기사가 불과 한 1년 만에 다시 보니 그때가 이제 2021년 9월 14일이더라고요. 딱 1년이잖아요. 네. 1년 조금 넘었죠. 네. 근데 딱 1년 지나서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이걸 무슨 이슈라고 제가 상도 받았거든요. 이걸 회사에서 썼다고. 네, 기십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밥도 먹고 뭐 다 했는데 아무튼 출연료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안 챙겨줬잖아요. 네네. 그럼 대체 없던 일을 하시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그때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대체 왜 얘가 어떻게 하다 백신을 맞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병원 측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뭐였냐면 초등학생이 또래보다 덩치가 컸다. 성인 정도였다. 그래서 성인인 줄 알고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하긴 했지만 뭐 다행히 이제 아이가 무탈해서 이제 그 단순 해프닝 정도를 넘어가서 다행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려가 많았죠. 백신 접종을 초등학생이 접종을 했다. 뭐 댓글에서는 임상 실험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막 그렇게까지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기사는 그래서 단독으로 평가를 자기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단독으로 써서 사내상을 받고, 그렇죠. 선후배도 없이 혼자 독식에 마늘밭에다 돈을 넣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기대가 되네요. 과연 될까요? 이거는 익산의 한 아파트. 집에서 보관해왔던 고액의 현금 뭉치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5만 원짜리 현금, 피해액은 무려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 좀 경찰에 왔다 갔다 하는 일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죠? 네. 거의 매일 오신 것 같은데. 피해자는 2달 전부터 집수리를 해오면서 공사대금을 주려고 가방에 3억 원가량을 넣어뒀는데 절반이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4-5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이에 없어진 건데 우리 나의 부주의로 그런데 사람을 너무 믿었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알고 보니 피해자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형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안을 드나든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범행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CCTV 분석 등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문이나 DNA가 확인되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에 금고도 없이 고액의 현금 뭉치를 보관한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보다는 항상 용의자 쪽에 그런 특정을 하다 보니까 자금 출처 이런 거는 이 범행의
사용되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경찰은 지방청장과의 가족관계를 떠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은 뭐 우리 이 기자도 엄 기자도 잘 아는 그렇죠.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먼저 안 썼다고 부정하실래요? 뭐 쓰셨죠. 네네. 이게 아까 뭐 제목에도 이게 나왔지만 뭐 현직 지금 지방청장은 아니고요. 뭐 아무튼 뭐 좀 전 경찰청장의 형 집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직전으로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전임 전직 지방경찰청장이 현직일 때. 네. 그렇죠. 네네네네. 명쾌하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그죠. 실은 이건 낮에 제보를 받은 것 같아요. 낮에. 그때도 혹시 음주 중이셨나요? 그럼요. 낮술 중. 이게 제보가 들어오려면 술을 마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요. 인트로를 그냥 이제 주로 음주 상태에서 제보를 많이 받아서.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이 기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회부 캡이지 않습니까? 캡이면 그렇죠. 이제 동료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때여서 이상하다. 이게 고위직에 관련 있는 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최초 고백하지만 전직 지방 경찰청장의 현직 시절에 이 형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리포트에 보면 안승길 기자가 취재를 거듭각 끝에 그 이제 팩트 사실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관심사인데 하나는 어떻게 현금이 그렇죠. 아파트 가정집에 이 기자는 좀 느낌을 그렇죠. 좀 알 수도 있겠다. 어차피 네네. 뉴스원의 만수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진짜 그 소문 이렇게 자꾸 내시면은 이거 소송 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관련해서 현금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1억 5천여만 원, 억대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관심이 가졌는데 이게 또 이제 고위 공무원에 또 관련된 가족에서 나와서 뭐 이 출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말이 좀 많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건과 본질이 다른데 미제 사건 자꾸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이 사건도 실은 그렇죠. 현재까지 미제죠. 현재까지 미제죠.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막 뭐 경찰 뭐 고위 간부라고 해서 뭐 수사를 더 열심히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억대 현금 도난 사건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엄 기자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반려라는 표현 좀 쓰잖아요. 그렇죠. 애완동물. 뭐 그런 관계가 굉장히 커지면서 관심이 좀 깊긴 했는데 좀 반려하고는 좀 결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이 음악 좀 들어보고 좀 대화를 이어갈까요?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방금 이제 거짓말이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을 하려고 하지? 좀 이런 게 좀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셨죠? 이 노래를 제가 좀 부탁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래가 뭐 해석이 다양하긴 한데 이제 유기동물, 그러니까 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느냐, 모티브로 해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 노래를 선곡을 추천을 저도 받았습니다. 지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제가 단독으로 전라북도 최초, 전국 최초로 쓴 고양이 학대 기사를 좀 소개를 하고자. 그게 뭐 관련 영상이 저희가 준비했을걸요? 예, 있을 겁니다. 아니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네. 저희가 제보는 KBS에
전북일보는 안 되겠어. 제가 쓰고 나서 KBS가 와서 이제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저희 동료분들이 엄 기자가 지루할까봐 다 준비했다고. 아 감사합니다. 화면에 이제 나올 거라고. 어떻게 그분 한번 도울까요? 아무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어가죠. 아무튼 네. 뭐 그래서 이제 이 애완 아무튼 반려에 그렇죠. 대한 어떤 동물 학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네. 주신 거잖아요. 설명 좀 그렇죠. 해주시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제보는 저희 회사 부장님을 통해서 이제 화면 나오네. 그 부장님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이제 해당 부장님이 이제 동물 고양이를 키우십니다. 근데 키우다가 페이스북을 보시다가 이런 글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했느냐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고 그리고 이걸 좀 해야겠다. 공론화 시켜서 이 고양이가 좀 치료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렵게 제보자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를 만나고 당시 이제 동물 단체도 만나면서 이 고양이에 대해서 취재를 들어가고요. 사실은 제가 보도하고 사태가 지금 보신 시청자들도 보셨겠지만 고양이 상태가 매우 위중해 보입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언론사들 들이닥치고 동물단체도 구조하겠다 달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길고양이 특성상 숨어버리더라고요. 길고양이. 예. 그래서 장장 한 달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구조를 하게 됩니다. 저 영상으로 봤을 때 좀 잔인하다. 그죠, 네. 범행 도구는 뭐였나요? 네, 당시 이제 동물단체는 저희 공사 현장에 쓰는 못 쏘는 거, 그걸 타카라고 하거든요. 그 타카로 고양이를 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고 구조한 뒤에 부검이라고 하나 치료를 하고 그거를 제거해서 보니까 화살촉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화살촉이 브로드헤드라는 이제 사냥용 화살이라고 그래서 밝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범인까지 검거되는. 네. 범인 이번 사건은 미제는 아니네요. 네, 이 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찾는데 워낙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고양이도 찾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 엄청 쬐깐해요. 화살 촉이 너무 작은데 그거 하나 갖고 이제 경찰들이 좀 수사 끝에 찾았고 당시 이 검거되신 분께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제 왜 화살을 겨눴느냐라고 묻는 말에 길고양이가 이제 오니까 쫓으려고 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사실 와닿지가 확 체감적으로 오지 않았는데 네. 그 영상에서 이제, 네. 이제 제보자 분이 이제 제공하신 영상을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인하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 공개는 안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요. 엑스레이 보면은 그 두개골로 이렇게 화살촉이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깊게 박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어쨌든 구조된 만큼 그 고양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지난해 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방금 이제 엄성 기자에 대한 칭찬 실시간 채팅이 올라왔네요. 엄승현 기자 조리 있게 설명 잘하네요. 근데 이 정도로 쓸 거면 좀 모르는 사람이 좀 써줘야 되는데.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시간이 많은가 봐요. 왜 그러십니까? 훌륭하신 분인데요. 동원령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아무튼 우리 길고양이의 아픈 사연. 네네, 또 실시간 채팅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은데 구독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다. 구독.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네네. 취소는 이 기자 때문에 취소할 것 같아요, 사실은. 구독 2만 명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가지수 및 경제지표는 연일 내려가는데 구독자는 연일 불기둥 상한가네요. 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냄새가 난다.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누군지 밝혀라, 개인톡으로. 전 사실 가늠은 좀 안 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칭찬의 메시지를 주셔서 좀 힘이 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리포트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단독인지 몰랐어요. 이 기사도. 이 기사가 외상? 네. 외상 시공 이런 내용인데 저희는 다 공통적으로 알았는 줄 알았더니 또 이지선 기자가 또 이 단독을 썼다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영상?
주민도 모르게 주민 참여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업체가 멋대로 공사를 한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업체의 돈벌이 표적이 되고 엉터리로 운영된 이유는 현장 확인 없이 사업 신청서만 믿고 심사를 졸속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뀐 도의원 재량 사업비로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받는 시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사실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방진망이라는 말을 사실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지금도 사실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개념상.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이 창문에 달려 있는 방충망. 네. 방충망은 이제 그 벌레를 막는 그런 용도잖아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그 화두가 되면서 방진망, 즉 이제 먼지를 막는 그런 사실 생긴 거는 방충망이죠. 예, 다만 이제 좀 더 촘촘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건데 미세먼지가 워낙 코로나 직전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이슈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경로당 효자동 일대 경로당 한 41곳 정도에 41곳. 예. 네. 일제히 아무도 모르게 그 방진망이 시공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제히 방진망이 설치가 됐다는 제가 게 몰랐다는 건 누가 몰랐다는 거냐면 예. 동사무소 직원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그죠. 그 시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대부분 설치를 해야 시설 되는데 개선 같은 걸 하죠. 시설을 네. 개선을 하는 네. 사업인데 공무원이 이걸 몰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이래서 사실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이거 견적을 내달라고 해서 견적을 내는 김에 시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아, 그냥 먼저 설치를 안 받았는데 네. 시공을 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좀 너무 황당해서. 직접 취재를 했는데. 예. 그 분께서 이제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많았던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죠. 주민 참여 예산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관련 기사가 한 10몇 개 이렇게 쭉 나갔었는데 당시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노인회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이 찾아왔었다. 그 전에. 그래서 자기들은 방진망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좋다. 해봐라. 좋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구수하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야. 좋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1962년생? 네. 저희 아버지가 62년생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논란의 네네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해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상향식, 예, 버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해서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해서 예산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이 나타나서 이거 필요하니까 하세요. 이거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웃긴 건 외상으로 또 시공을 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심이 가는 거는 그 의원께서 그 특정 업체 거기 이제 친구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본인 아니라고 이제 잡아 떼시긴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하필 그 업체가 그 문제가 됐던 그 의원의 친구분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했고 전국 첫 사례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이 기초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위반 처분을 받게 된 건 이게 첫 사례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첫 사례였고 결국은 이제 뭐 과태료 처분이긴 했지만 어찌 됐건 위반이 인정이 됐다. 그렇게 결론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상 했던 그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돈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업에는 그렇죠. 결국에 부메랑이 돌아온다. 그럼요. 이런 교훈을 우리
그렇죠. 이지성 기자가 또 남겨주셔서 근데 사실 방침망 사업을 떠나서 국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뭐 항상 재량 사업비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한 건 뭐냐면 사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투명성.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항상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요. 우리도 하는데 참 답답하다. 내가 볼 때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좀 더 투명하게 저 빼고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우유를 부인빛으로 한번 이때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시고 네. 오늘 옮기죠. 이제 좀 빛깔이 나와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그 뭐 막간일용에서 네. 오늘 뭐 성대모사 한 2개 정도 준비했다면서 이정재. 아니 준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정재는 보통 배우 이정재 씨 성대모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좋죠. 그죠, 제 얼굴을 가리고 저기 최대한 가리라고 준 거예요. 네. 이정재로 한번 눈까지 가리시고 말하세요. 눈까지 가리시고. 잠시 이게 떨리네요. 제가 이 정도. 네. 사람들이 내가 잠시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정재는 아니다. 이정재는 아니다. 느낌 있었어요. 암살. 네. 한번 기회 다시 쳐요? 좀만 연습 좀 쉬었다가 제가 그 대사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러면 준비하시고 또 한 분 했다면서요? 이분 같은 건 좀 어렵게 모신 분이기도 하고 저희 저번에 한 번 오신 분의 좀 같은 정당에서 괜찮으실지. 같은 성대모사. 네네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뭐 제가 피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누군지는 제가 말씀하지 않겠고요. 고모신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댓글에 그냥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영건이님은 저희 말 재미나요. 성의가 없네요. 근데 댓글이.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저희가 이번에는 제 거네요. 이제 거의 끝이 이제 와갑니다. 저희들이 이제 1시간 정도 하는데 딱 시간이 맞은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저희 KBS의 단독 보도였죠. 답안지. 우리 학교에서 학창 시절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성적 아닙니까? 네, 영상 준비되었으면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른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입니다. 학생이 제출할 때에는 4개가 수정돼 있는데 채점할 때에는 6개로 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정된 곳을 또 고쳐 결국 10점을 올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과 교육청은 채점 당시 해당 과목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있던 성적관리 보조 직원이 조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보조 직원이 해당 과목 교사를 고의로 따돌린 뒤 혼자 고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채점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당시 CCTV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답안지가 조작된 학생은 같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교사 자녀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해당 학생의 형도 성적 조작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중간과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지만 교사들이 불시에 치른 시험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신에 관련된 시험 성적이 그렇더라 이거지. 근데 불시에 내신과 관련된 시험을 한번 봤는데 형편없. 취재진은 해당 학생들의 아버지인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는 시험 답안지 조작 사건. 교육청과 수사기관 등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제 목소리로 리포팅이 됐는데 참 시끄럽네요. 목소리가 전 너무 감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네. 다음에 제가 기타로도 노래 한 곡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전주 모 고등학교 뭐 답안지 조작 사건인데 이 부분은 술을 안 마실 때 제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답안지를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으면 실체를 좀 접근하고 싶으면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냐, 뭐 하냐. 근데 이제 막상 구하기가 어려운데 보도하고 나서 한 3일 뒤인가요? 용단을 누가 내려주신 분이
이 답안지를 제가 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사로만 썼을 때도 많은 언론사들이 따라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실질적 이 채점표 조작이 나오는 순간 모든 이제 당국들이 이제 교육 당국이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당시에 이제 핵심이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립 고등학교에 재임했던 이제 교사의 자녀여서 이게 더욱더 이제 좀 약간 분노, 학부모들의 그렇죠. 좀 공분을 좀 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으시죠? 그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참 뛰고 나서 당황스럽네. 역시. 제 동생이 그때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돌고 돌아. 또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자퇴했대요. 너무 쿨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랬겠죠, 뭐. 쉽진 않았겠죠. 그렇죠. 쉽진 않았겠고. 아무튼 그 뒤에 보니 제가 썼을 때가 2019년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유사한 사건이 한번 발생했던데. 엄기자가 한번 썼어요. 제가요?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이번에는 답안지 조작했다. 저 할 때는 채점표를 조작했던 게 그 교무 실무사라고 해서 그 교직원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제 직원 같은 개념이었는데 엄기자하고 다 썼던데 그 전주. 저는 네네네. 모 대학에서 한 건 사건이 있어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다. 전주 모 그래서 연이어서 전주에서 이 답안지 조작 그 당시에 이제 논문 조작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대학 입시에 뭐 이용했다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들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수다쟁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한마디 좀 해보려고. 네네. 그리고요. 자 이제 2가지 정도 주제가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기사가 가장 저희 좀 심금을 울렸다. 좀 제 마음이 조금 좀 돌아보게 됐던 건데 기사 자료가 있으면 보면서 이지선 기자의 쓰레기집 네 사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저기 뭐냐면 이지선 기자 화면 좌측일지 우측일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나? 네네네. 보면 이게 뭐죠 그림이? 네, 이게 이제 효자동의 한 아파트 가정집 내부 사진인데, 아파트. 예, 이게 많이 지금 여기 쓰레기가 꽉 차 있는데 이게 많이 치워진 상태예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많이 치워진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제목이 뭐예요, 기사? 기사 제목은 이제 수년간 쓰레기로 가득했던 집 위에 이웃 30여 명 힘 모았다. 네, 이런 제목인데요. 그 저장 강박증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 부자가 이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수년 동안 이제 대부분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음식물 뭐 먹고 남은 거 뭐 예를 들면 치킨, 뭐 라면, 과자 막 이런 것들 먹고 남은 그런 쓰레기들이었다고 해요. 생활 쓰레기죠. 이제 요거를 그대로 쌓아놓고 한 번도 내다 버린 적이 없는. 수년 동안요? 예. 거의 제가 듣기로 한 10년 10년 정도. 예. 사실 민원인들도 민원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여름마다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고 했겠어요. 뭐 벌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니까 또 주변 그 이웃들도 이제 사정은 알지만 너무 이제 힘들다 이런 민원도 항상 많이 있었다고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아무리 가서 이것 좀 저희가 청소해드릴게요 해도 이 부자가 항상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거죠. 약간 벽을 세웠죠. 예. 그래서 강제 집행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사유재산이니까. 예, 사유재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사실을 안 주민센터 그 직원들이 되게 정성을 많이 들였대요. 이분한테 좀 이렇게 그 경계를 좀 낮추실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좀 이제 열리면서 갑자기 그래 한번 치워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여라. 언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급해서 아 정말요? 하고 그날 바로 이제 그 마을 여기가 효자 이동인데 이동 그 뭐죠? 주민들 주민 자생단체라든지 자생단체들 뭐 그런 단체들에 대한 이제 회장님들한테 SOS를 급하게 이제 칩니다. 내일 당장 모여줄 수 있냐? 이게 사실 우리 전북도민의 DNA 같아요. 그렇죠. 좀 어려울 때 서로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자기 일 다 제쳐놓고 아 그래요 그 집이요 한지 다 아니까 그럼 갈 수 있다 하고 막 모였는데 그게 한 10명만 모여도 감사하겠다 했는데 30명 넘게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한 1톤 정도를 밖으로 이제 내보낸 것만 한 1톤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또 작업이 또 계속 진행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장 강박증.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겠죠. 심리적인 원인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따뜻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러면 지금은 취재가 좀 됐나요? 지금 얘기는? 그건 이제 다음번에 제가 또 불러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잘 좀 하세요. 뒷얘기 뭐 저한테는 뭐 저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하도 당황시켜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자 보면 서로 죽자는 거죠. 그렇죠. 네. 전 평화가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주제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사건 사고에서 그다음에 이 기자 이제 휴머니즘, 따뜻한 주민의 관심과 배려, 사회에 이제 삭막했던 거를 좀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치 이야기를 그렇죠.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치하면 재미없다는 분들 많기는 하겠지만 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노래 들어보고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배 밑터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we 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셉핑 모든 게 다 셉핑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댄입 I'm too sexy 헌집 주고 세채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나는 셉핑 11년째 freshman 유명세들 거둔 현찰 대신 스펙을 스택신 여기서 이 춤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춤을 나름대로 살 한 3kg 정도 3kg 정도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날렵해졌어요. 굉장히 날렵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만간에는 뭐 하늘을 날겠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제목이 뭐였죠? 네, 아니 그 노래 새삥. 네, 새삥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새거. 새거. 예. 근데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이 노래는 지금 요즘 MZ 세대들한테 화두가 돼서 이 댄스 퍼포먼스를 챌린지라고 할 정도거든요. 우리 유 기자님은 전혀 처음 듣는다고 하고 MZ 세대 이제 이제 표정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사건 기자 얘기만 하다가 이제 본연 현재 정치부에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MZ와 정치인에 연관된 기사를 하나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네.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은 점치는 줄고 고령화하는 가속도라는 이제 정치인 기사 얘기고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아주 크게 2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MZ 세대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라고 해서 뭐 이대남, 뭐 이대녀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번에 과연 선거 때 얼마나 많은 2030 세대들이 우리 지방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지 보니까요. 총 237명의 저희 전라북도 광역 기초 당선인 중에 2030 세대는 16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11명에 그쳐 11명이 당선된 거에 비해서 5명이 늘어난 건데요. 이제 수치로 보면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저기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다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게 궁금하면 이제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위에 거는 전국
게 있는 이제 연령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 게 이제 전라북도. 그 위에는 위에 그래픽 있잖아요. 네. 이 그래픽은 저기 뭐예요? 위에 그래픽이 이제 전국에 있는 연령별 당선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전국에서는 4,125명 중 39세 이하 정치인이 416명, 전체의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거는 지금 제8회고요. 제7회에 4,016명 중에 238명이 2030 세대였던 것에 비하면은 1.7배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늘어나긴 했네요. 네, 늘어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아래 거 있는 통계, 이 전라북도 통계도 늘어났습니다. 5명이 늘어났죠.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지목했던 부분은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이제 고령화,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래 거 주황색 통계를 보시더라도 40세 이상의 그 당선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얘기를 계속하면 좀 길어지니까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안 해. 네. 인구 알아요. 말 많으면 안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정치 대표성 관점에서 보면은 한 사회의 계층, 젠더, 연령, 지역 등의 구성 분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될 때 의회의 대표성은 더욱 높아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이 집중될 수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보다 저희 국민들한테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이 우리 지방의회 또는 국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또 엄 기자의 모습 보면서 진짜 정치부 기자는 확실히 다르다. 이 분석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시대 자체가 이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좀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뭐죠? 네,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죠. 2030 세대가 이제 내가 투표를 했을 때 투표를 통해서 얼만큼 내 삶에 반영이 되냐 이런 정치 효능감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보이는 좀 실망감들 때문에 이제 등을 돌리게 된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기사의 핵심은 사실은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보면서 청년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냐 이거를 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제가 인터뷰를 받았으면서 하는 말이 일단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효능감일 수 있는 좀 창구를 많이 마련해달라라고 이제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정치 지형이 아무튼 체계적이고 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북 지역에서 풍토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래 하셨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방송 때보다 더 유연하고 더 이렇게 사실은 막 춤도 추면서 조만간에 이제 저희 3만 구독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제가 좀 과격해진 것 같아서 공약을 순간 당황했는데 아무튼 애쓰셨고요.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전국 기사자랑 이제 그렇죠. 1시간 12분 30초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때보다는 저희들이 이 라이브여서 처음에 저도 긴장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이 이제 안방마님처럼 이 활동하는 모습 이제 3화가 기대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 기자하고 엄 기자가 저한테 주제를 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대화에서 진행해서 좀 빠져서 뒤에서 기타 좀 치고 있을게요. 이제 선수 이제 보여드리고. 안 됩니다. 유 기자님 없으면은 어떻게 선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힘드네요. 네네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형식, 격식, 의식 없다 해서 저희가 무식한 토크라고 하고 취재중 진담이라고 했고 취중 진담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2편에는 실은 라이브를 제가 이 두 분의 기자님들한테 사전에 예고 없이 진행을 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취중 진담에 다음 달 8일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뭐 3시간 가량의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라이브는 아니고요. 녹화를 통해서 도지사의 정책과 생각, 현안, 논란을 끄집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실시간 시청이 끝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볼 구독자분들,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관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거짓말쟁이는 아닌지, 그 거짓말 탐지기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 네, 보여드리도록 하고 잘 편집해서 우리 애청자 구독자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15분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호흡을 해주신 우리 엄기자, 이기자 정말 고맙습니다. 또 안에서 고생해주신 저희 구성원 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레게 붐붐 생각은 지루해 느낌이 Everyday, all day 내 곁에만 있어줘 zoom zoom 언제나 난 styling 도도하지만 네 앞에선 darling 뜨거워지잖아 like a desert island 널 알아갈수록 울려대는 맘속 그만 내빼 넘어와라 내게 boy 이젠 checkmate 게임은 내가 win 난 널 택해 안아줘도 세게